자, 2019년도 인천 하늘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상이죠. 기출문제 전 시간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해설을 했는데요. 오늘은 1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니 정삼각형이고 한 변이 길이가 8,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이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최대값 구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식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많이 해보면 이 식은 2차식일 거라는 거, 요 정도의 기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먼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죠. 그리고 이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당연히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테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죠.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수선을. 그럼 수직이등분 될 거니까 이게 4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4-x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4-x. 그러면 가로 구했네요. 4-x의 2배. 이 가로겠죠? 즉 8-2x가 가로. 자, 그러면 세로는 되도록이면 문자를 많이 쓰지 말고 최소한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60도라는 걸 이용해서 이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이고, 자, 여기서까지가 x 60도.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 비율 있죠? 비율 2대 1대 루트 3. 이걸 이용하면 이 길이는 루트 3x. 아니면 이 길이는 x에다가 탄젠트 60도 곱해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루트 3x가 나오죠. 똑같이.
자, 그러면 새로 구했네요. 루트 3x. 그러면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주면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길이이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크겠죠? x는 0보다는 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뭐 4-x도 길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이용해도 x가 4보다 작으니까 내접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거든요. 그는 0하고 4겠죠. 근데 자, 여기가 이차함수의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중점일 거고 이 중점은 바로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이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왜? 요 범위 속에서.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8루트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답은 그래서 여기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14번. 14번 볼게요. 14번을 보니까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옳은 것만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x는 2라는 값에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죠. 이차함수가 x가 2에서 대칭이라는 것은 꼭지점 x좌표가 2였다는 말하고 똑같고 2에서 x를 뺀 값이나 2에서 x를 더한 값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B가 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고 어떤 식으로 형태든 2를 축으로 하는 이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0을 집어넣은 값하고 1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거나 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인데, 자, 우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달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1이 여기라고 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죠. 곱한 값이. 자,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고 1을 넣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경우 존재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는 0을 넣었을 때도 음수,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음수이기 때문에 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가와 나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요. 기억은 여기 by 가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가에다가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성립하죠.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당연히 맞고 니은은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봅시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가 근이니까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근이니까 베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가 축의 방정식이고 이 축이라는 것은 좌우 대칭이 되는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죠. 즉 중점이죠. 즉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된다. 니은도 맞았어요. 자, 디귿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우선 2a 플러스 4b 플러스 1은 어디서 나온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우선 f 2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f 2분의 1 f 2분의 1은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b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 여기다 4를 곱하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f2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면 자, 이 그림에서 잘 보면요.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2분의 1이 딱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게 되면 함수값이 양수일 거고 여기 있게 되면 0일 거고 2분의 1이 이쪽에 있게 되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죠. 즉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여기다 4를 곱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는데 4 곱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2a, 4b가 나오죠. 이 값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디귿은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f2분의 1이 이렇게 되고 여기다 4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으면 풀기 힘들었을 테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주어진 식을 보면 x는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주어진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나타내 줄 수 있죠. 즉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c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고 b는 4 플러스 c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보면 나조건에서 보면 F0하고 F1을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고요. 0을 집어넣으면 얘가 4 플러스 C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C가 돼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걸 풀면 C의 범위가 나와요. 즉 C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a에다가 4b를 더한 거에다가 2를 더한 게 이것이 0보다 크다고 한 요 식이, 요 부등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줄 거냐면 자, b가 4 더하기 c라고 했죠, 아까? b가 4 더하기 c라고 했고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식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왜냐면 이 범위만 알면 되고 아까 A가 계산한 게 여기서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 8이고 그러면 이 부등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니까 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얘를 다 B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하면 C는 B-4가 되고요. 여기다 B-4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B는 4씩 더해서 여기가 3이 되고요. 얘가 0이 되죠. 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의 범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 식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4b의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4를 곱해 주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4b-7이니까 얘의 범위를 알면 되죠. 얘가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70 빼죠. 양변에다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4b-7은 양수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 근데 얘는 0도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0도 될 수도 있고 또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것은 틀렸다. 즉 항상 양수인 것은 아니다. 항상 양수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의 그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으려면 좀 복잡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는 너무 많이 했던 거 진짜 많이 했던 허근 관련된 문제, 3차 방정식의 허근 관련된 거. x세제곱이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겠네요. 이걸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는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두 허근을 갖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여기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라고 해서 같이 외워요. 이거를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가는데 이 문제는 세제곱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패턴이 3의 배수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 패턴이 3의 배수마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F1하고 F2하고 F3 값만 구해보면 똑같은 값이 3개씩 더해졌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1 구해보죠. F1을 여기다가 얘네다가 1을 넣은 거죠. 구하면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자, 귀찮지만 통분해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고서 정리하면 얘는 제곱이 되겠네요. 얘도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우선 제곱하면 1 플러스 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제곱하면 1 플러스 2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2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허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여기다가 1을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사라져서 마이너스 1만 남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사라지고 얘가 1이니까 1만 남아서 첫 번째 F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F2를 구해볼게요. 두 번째 F2는 1 플러스 베타 제곱 1 플러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알파. 얘가 그 다음에 얘도 1 플러스 베타 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결국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요 값과 요 값을 대입해주면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 F3만 알면 이 F1, F2, F3를 더한 값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값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는 1 플러스 베타 세제곱, 1 플러스 알파 세제곱, 얘는 1 플러스 알파 세제곱, 1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죠. 자, 이거를 0으로 하는 근이 알파 베타지만 이 알파 베타는 이 식에다 넣었을 때도 근이 되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은 1이고요. 베타 세제곱도 1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2가 돼서 2가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구해온 값을 한번 다 더해보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0이 돼요. 0. 값이 0. 다 더한 값이 0이다. 자, 근데 2019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2019를 3으로 나눠보면 3의 배수네요. 3, 6, 18, 3, 7에 21, 3, 3, 9. 그래서 떨어져죠. 딱 떨어지죠. 이게 673번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673번 이렇게 쭉 가서 673번 딱 떨어지는데 하나마다 F1, F2, F3를 더한 값이 0이니까 거기다 673을 곱해도 0이 된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자, 좀 오메가 문제 중에 허근 문제, 오메가라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파 베타라고 나왔어요. 오메가 문제 중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그럼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 서술형 문제예요. 자, 서술형 1번.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식인데 식을 써보면 fx를 얘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몫이 있을 테죠. 그래서 그 몫을 qx로 넣고 나머지가 rx인데 당연히 이게 3차니까 2차식이 돼야 되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qx 라고 놓고 얘가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3차식이니까 나머지를 2차 이하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데 나머지를 나타냈을 때 되도록이면 이 문자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자를 하나로 만들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문자를 한 개만 이용해서 나머지를 나타낼까가 핵심이죠. 그럼 조건을 봅시다. fx를 얘로 나누죠. 그럼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라 했는데 그때 몫을 gx라고 놨어요.
근데 나머지가 4x-1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fx는 똑같은 fx예요. 이 fx나 이 fx나 똑같은 fx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 fx도 마찬가지로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에서 잘 보면 fx는 얘 더하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fx를 얘로 나누면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죠. 왜냐면 얘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값의 배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얘는 이게 다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결국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문자 한 개만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a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x-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나타내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a 더하기 나머지 4x-2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항등식이니까 즉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목 qx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대신에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한 개만 써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게 fx라는 거죠. 그러면 수치대입법에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1은 여긴 0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a가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a를 구하죠. a를 구해야 나머지를 알고 나머지를 알아야 거기다 2를 넣은 값을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 하나 더 나왔으니까 그걸 읽어볼게요. 여기서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오죠. 2다. 그러면 이 gx 대신에 얘 대신에 중괄호 열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hx라고 놓고 나머지가 2다 라고 쓸 수 있죠. 얘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게 곱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f1은 구할 수 있죠. f-. 여기다 집어넣으면 3 에다가 곱하기 얘거든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요. 그래서 얘를 몰라도 되고 2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돼서 얘를 계산한 게 0이 돼요. 0. 그러면 f-1은 잠깐만요. 이거 바꿀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군요. 자, 쏘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이 되죠.
자, 이 마우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 오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된다. 이 값이 0이다. 0. 요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3A는 6이니까 A가 2였다. 이게 RX야. 이게 2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RX가 뭔지 알았으니까 R2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R2는 우선 이 앞에다 끌어 쓰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만 남아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2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S바. 여기다 지금 2를 넣었죠? 여기다 2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 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네요. 3. 1이 아니라. 자, 그럼 6 플러스 8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12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결국 핵심은 뭐였냐? 핵심.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 RX를 문자를 한 개로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머지를 포커스로 했을 때는 나눠 떨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건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을 보니까 이거 정말 많이 했던 문제죠. 모든 문제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연속적인 A0부터 뭐 A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미정계수 중에 뭐 짝수 미정계수의 합과 홀수 미정계수 합을 구할 때는 벌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연립한다. 알고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건 이건 x-2가 됐으니까 1이 되려면 3을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아무 수치나 집어넣지 말고 프라프한 수치, 즉 적당한 수치, 프라프 밸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 자,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9, 마이너스 9 플러스 2의 4제곱은 3을 집어넣으면 A, 8, 7 해서 쭉 나가서 A1, A0까지. 자, 그 다음은 1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4제곱. 1을 넣어주면 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홀수. 다시 플러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자, 이 두 식을 연립할게요. 자,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두 식을 이렇게 연립. 자,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고, 아니 2고 4제곱하면 16이죠?
얘는 0이니까 뭐 4제곱해도 0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빼면 16이고요. 그 다음에 얘 빼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2배에 A1부터 A7까지 더한 값이 나온다. 그럼 요거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2로 나누면 답은 8이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이 8이 되겠죠. 8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건 쉬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식. 요식은 마이너스 i라고 배웠을 거고, 그 마이너스 i의 n제곱. 당연히 이 식은 유리화 시켰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i,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i.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고,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오버 4가 되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돼요. 많이 봤죠? 이게 바로 아까 풀었던 오메가 문제, 허근 문제죠. 허근 문제예요. 즉 얘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었냐면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긴 플러스겠죠. 이 방정식의 허근 중에 한 값을 얘기합니다. 얘가. 즉 이거를 이게 0이 되는 값은 세제곱해서 1이 나온다고 했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세제곱하면 1이 나온다. 이 x는 허근이다. 자, 요거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고쳐지고요. 이게 2가 나와야 되죠. 자, 우선 i의 주기성에 의해서 이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i가 나올 수가 있네요. 우선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올 수도 있고, 제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세제곱이니까 i가 나올 수도 있고, 네제곱하면 i 네제곱이니까 1이 나올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 i도 주기성이 있어서 4개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 값만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값을 n제곱해서 2가 나오려면 n제곱해서 2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 2 플러스 i가 돼야 되는데, 얘를 더해서 2가 나오려면 이거를 n번 곱했을 때 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n번 곱했을 때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2가 나오려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n번 곱해서는 3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1이 나와서 더해서 2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냐는 걸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얘는 n번 곱해서 1이 나올 수가 있죠. 언제? 세제곱하면 1이 되니까 세제곱할 때마다 1이 나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케이스, 더해서 2가 나오는 것은 이 케이스밖에 없다. 이 케이스밖에 없다. 즉 우리는, 자, 얘는 언제 1이 나오냐면 n이 4의 배수일 때마다 1이 나오고요. 얘는 언제 1이 나오냐면 n이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1이 나오죠.
근데 a는 똑같은 값이니까 4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고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공배수를 구한다.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12. 그럼 12의 배수는 다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96까지. 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답은 가장 큰 값은 96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12. 더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108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이 108이다.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이 나오면 이 방정식의 허근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근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온다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 이렇게 두고요. 하나 더 추가로 또 얘가 계산해서 0이 나오는 x값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음수니까 즉 이럴 때는 6제곱한 게 1이기 때문에 6제곱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4번. 자, 2차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적어도 한 근이 이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그럼 근이 2라고 사네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라고 사요. 요 사이에 이 방정식의 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이에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근이 여기 생기죠. 그러면 이거의 근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하죠. 사이라는 것은 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1과 4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이.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1하고 여기 4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근이 생겨서 1하고 4 사이에 근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두 개가 모두 1하고 4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적어도라 그랬으니까 한 개 이상의 근이 1과 4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첫 번째 케이스의 그림이죠. 이럴 때는 자,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바로 이 빨간 색깔 그림이 얘의 그림이에요. 얘. 이 그림이 바로 이 빨간 색깔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 그림을 f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2를 넣었을 때 값과 4를 넣었을 때 값이 부호가 이렇게 달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이렇게 다르면 되니까 저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값과 4를 넣었을 때 값을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2번도 같이 만족하죠. 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상에서는 두 가지로 조건이 나타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요 식 하나로 두 조건을 다 사용하는, 만족하는 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식 하나로 1번, 2번을 만족하는 식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식만 만족하면 두 근이, 그러니까 실근 중에서 적어도 한 근이 1과 4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볼게요. F1은 1-6 더하기 A 더하기 4가 돼서 A-1이 되죠. A-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F4는 16-24 더하기 A 더하기 4가 돼서 A-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F1, F4를 곱한 값은 A-1 곱하기 A-4하고 똑같고 이 값이 음수가 되면 한 근이 1과 4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 볼게요. 세 번째, 요 그림이 세 번째라 그랬죠. 자, 세 번째 식을 보면 자, 요 1과 4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하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우선 첫째는 F1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죠. 여기 F1 집어넣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F4를 넣었을 때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 1과 4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요. 1과 4 사이에 축. 근데 이 축은 얘를 완전적 없이 고치면 x-3의 제곱이 돼서 이 축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완전히 만족을 하죠. 왜 두 번째 게 필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4면 요 식은 만족하잖아요. 근데 1과 4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축이 3이고 1을 넣었을 때도 양수, 4를 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오는데 근이 X축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없죠. 그죠? 아예. 즉 실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1과 4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F1은 아까 A-1이었으니까 A-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 커야 되고 얘도 A-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4보다 커야 되겠죠. 이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이 짝수 판별식 이용해서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가 5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요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바로 뭐가 되냐면 A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4일 때 여기가 지금 4보다 작고 4보다 크니까 이 4가 A 값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A가 4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식에다가 A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4를 한번 넣어보면 어떤 식이 되나 보죠. F4 그러니까 A에다가 4를 넣는다는 거죠. A가 4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둘 다 마이너스면 되는데 X는 2 또는 X는 4가 나오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근이 1이고 4인데 A가 4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번하고 2번에서 잘 보면요. 이 그림이 보면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0이 돼도 여기가 돼도 어차피 얘는 뻥 뚫렸기 때문에 얘가 근이 되기 때문에 즉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4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는이 붙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는이 붙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죠. 얘가 4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 1과 4 사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져도 얘는 근이 안 되는 거죠. 얘만 되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여기에 는이 붙어도 됩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주셨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는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는. 그래서 여기에 는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1일 때 한번 해볼까요? 여기 1이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 fx가 A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는데 얘가 0되는 그는 1하고 5 마이너스죠. 요건 잘 봐요.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5가 근이죠. 1하고 5가 1하고 5가 근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근이 1하고 4인데 우리 근은 1하고 5예요. 1하고 4인데 근이 1하고 5야 이렇게. 얘는 바깥으로 나갔네요. 얘는. 그러면 이 1과 4 사이에 근이 안 생기죠. 그래서 1은 들어가지 못하네요. 1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4는 괜찮은데 A가 1이 되면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굉장히 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좀 마지막에 조심을 해줘야 되는 문제. A가 1은 돼서는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체크를 해줘야 될 문제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지만 얘는 0이 돼도 되니까 4를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0이 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답이. 4는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답이. 1은 되지 않는다. 1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거는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요것만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여기다 똑같이 놓고 풀면 모순이 생기는 케이스가 생기죠. 왜?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이렇게 근이 1하고 5가 생겨서 1과 4 사이에 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에 대한 모순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문제여서 가볍게 풀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주어진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치환하는 거죠. 얘를 A라고 치환할게요.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바뀌어야 돼요. 범위가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가 X에서 A로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도 X의 범위가 아니라 A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죠. A의 범위. 그래서 그거 바꿔주는 작업만 좀 해주면 되는데, 자,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자, A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이 X제곱 마이너스 2X가 요 범위에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 완전제 없이 고치고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꼭지점이고 y절편이 0이니까 그래프가 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2겠고요. 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까지.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죠. 이렇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이 A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고 다음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네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서 고치고요. 얘를 요 범위 속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귀찮지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얘는 A-3의 제곱이고요. 9를 빼서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이 6이네요. 6을 지나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볼게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요. 3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이 범위가 되겠고 딱 보니까 최소값은 이거예요. 예, 마이너스 3 최대값은 뭐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16 빼기 3이 돼서 13이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더하면 10이라는 답이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답이 10이라는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한우고등학교 그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한흥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쉽게 수학이 출제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20년도 한흥고등학교 기출문제가 아직 구해지지 않아서 2020년도는 풀이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19년도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웠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A 이상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집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모르는 파트는 뭐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참고서, 개념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험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